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상주 인력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첨단 단지입니다. 아침 6시 교대 시간, 밤샘 작업을 한 직원들이 퇴근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나오는 출구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른쪽 출구는 출입카드만 찍고 자유롭게 퇴근하는데 왼쪽 출구는 엑스레이 검색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방과 소지품을 모두 꺼내놓고 몸 검사까지 받아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항 검색대 같습니다. 이들은 협력사, 즉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협력사 직원과 본사 직원은 빨간색과 회색, 출입증 목줄 색깔로, 그리고 퇴근하는 출구로 한눈에 구분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2년간 일했던 함용훈 씨. 그는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의 협력사, 그러니까 2차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담배값 까봐라, 팔 벌려 그런 건 기본이고. 근데 자사 직원들은 그냥 카드 대고 나오니까 그런 것만 볼 때만 해도 모멸감을 되게 느끼죠. 함 씨가 느낀 차별은 심했습니다. 공장 안에 병원이 있지만 일하다 다쳐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차에 치여서 발이 금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진료가 되는 줄 알고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자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 없다 그래갖고 택시 타고 바깥에 있는 시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죠. 본사 직원보다 월급이나 휴일이 적은 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간식까지 차별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솔직히 먹는 거 갖고 참 치사한 얘기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떠셨어요? 나가서 사 먹었죠, 퇴근하고. 그는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출입구 차별에 대해 본사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검색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병원은 부급이나 일용직은 이용할 수 없지만 상주 협력사 직원에게는 개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니 왔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 유진 씨. 유진 씨는 미혼모입니다. 유진 씨는 원래 대형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몇 해 전 정직원으로 뽑아주겠다는 말에 서류를 냈습니다. 등본이랑 이런 거 갖고 갔는데 그분이 보시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사정을 말했어요. 채용 담당하는 부장님. 네. 그래서 사정을 말했더니 그럼 안 된다고, 알바도 나오지 말라고. 어떤 사정을 말했더니? 그러니까 미혼모라고 말했더니 몇 군데 더 서류를 내봤지만 이젠 포기했습니다. 유진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편견입니다. 인터넷 미혼모 카페를 통해 받은 이메일. 큰 돈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당당해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무너져요. 나는 애들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건데 세상이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리틀사이 황민호 군.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날은 프랑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서울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9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진행자는 프랑스의 유명 배우라고 합니다. 민우 군에게는 최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엄마는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인종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거 조금 괜찮은데 부모님한테 악성 댓글이 베트남으로 가라 그런 악성 댓글이 나쁜 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속상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소속사는 네티즌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이 따로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담나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고 조금 싫은 점이 있어요. 다문화 사회가 일찌감치 정착된 프랑스인 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Really? Can you comment on that?
Well, I think that's very dumb. Is that is, you know, racial discriminations because it's not like a Korean 100%. I personally can't stand that.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는 법입니다. 종교, 성별, 장애, 인종, 학력, 고용 형태, 그리고 성적 지향,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법이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몇 년에 걸친 유엔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140개 인수위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했고 국회의원들도 3개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아침 신문 전면 광고. 제목은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전과에 따른 차별금지가 독소조항이라며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예, 김정은실입니다. 그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하루 몇백 통씩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울렸으니까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가 왔죠. 레포트라고 좀 비슷합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동성애 지향법이다. 이런 조직적 반대운동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차별금지법 막아내요.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일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시대 같으면은 동성연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통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난이됨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법안 반대운동에 동참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됐고 국회와 법무부 홈페이지는 10만 개 안팎의 항의글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 법안 2개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낙선 서명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의원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셨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독교계는 왜 법안에 반대할까요? 보수적 종단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홍재철 목사를 만났습니다. 핵심은 동성애자 차별 금지였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법인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와도 어긋난다고 보세요? 그것은 곧바로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허락한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예,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동성연애 자체를 허락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 거죠. 동성연애가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그날 교회 어떤 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가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된다. 그건 완전히 개이야. 하지 마라. 불법이야. 했을 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로 큰 치명작을 받아요. 그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녹음해서 해놓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죠.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남북 우리가 분단국가 아닙니까? 분단국가인데 잘못하다가는 북한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는 사실일까요? 법안을 내놓은 측은 모두 오해라고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기존의 법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나 그다음에 국가보험 폐지를 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전체가 한기총처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기 목사도 그런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교회는 이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더 소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차별하는 그런 입장에 선다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성경 역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한 사랑,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섬기고 또 보호하려고 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또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평신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일요일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앞 예배드리러 온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편적인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하지만 따돌리고 그러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옆에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 그냥 인류애로서 다 더 품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보다 개방적인 기독교 종단 모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일부 종교적 오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천주교 주교협의회는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박해해서도 안 된다는 게 가톨릭의 기본 교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교계는 차별금지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정부의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1968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처음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조항은 없었습니다. 1998년 매튜 셰퍼드 사건이 터집니다. 21살 대학생 매튜가 동성애 혐오자 4명에게 나무 울타리에 묶인 채 잔인하게 폭행당해 숨진 겁니다. 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동성애가 추가된 차별금지법이 11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 행사에는 매튜의 부모도 참석했습니다. After more than a decade of opposition and delay, we've passed inclusive hate crimes legislation to help protect our citizens from violence based on what they look like, who they love, how they pray, or who they are. 영국은 1997년 평등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를 겨냥해 찢어진 눈이라고 소리친 축구팬이 처벌된 것도 이 법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400만 원이 넘는 벌금과 축구장 출입 금지형을 받았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이 법의 제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I respect culture, tradition and religion, but they can never justify the denial of basic rights. My promise to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is. I'm with you. I promise that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는 완강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유엔이 떠들어도 하나님의 법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유엔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재계 역시 고용, 학력, 전과에 따른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 조항을 빼고 입법하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차별금지 사유를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조항들을 이제 뺀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유로는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회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남녀 평등.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스스로가 수천 년 박해와 차별받는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온 인류 역사.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그 시험대에 섰습니다.